자, 여러분들 오늘은 지오스트로픽 어저스트먼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지오스트로픽 어저스트먼트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유체가 이제 지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상태의 초기 조건이나 지근 균형이 깨져 있는 어떤 상태에서 지근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한글로 굳이 번역하면 지균 조절 뭐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걸 적응 혹은 조절이라고 하니까 지균 조절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글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오스트로픽 어저스트먼트라는 과정을 아주 쉬운, 가장 쉬운 이제 형태의 어떤 프로블럼을 하나 세팅해서 그걸 풀어봄으로써 이제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 리니어라이즈드 PB 이퀘이션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고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지근 조절이 일어나는 가장 쉬운 문제를 디자인한 게 있는데, 로스비하고 길이 그 문제를 디자인해서 풀어서 이제 그 문제를 직접 풀어봄으로써 지균 조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로스비 길 프로블럼은 이제 우리가 홀튼 책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댐 브레이킹 프로블럼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물을 이렇게 댐처럼 이렇게 채워놨 예를 들어서 좀 제가 그림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쉘로 워터인 상태에서 이렇게 마치 이 중간에 댐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댐을 세워놓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놨을 때 갑자기 이 댐을 없애면 결국 얘가 이 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질문을 한 프로블럼이 이제 로스비 길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댐 브레이킹 프로블럼이라고도 해요. 댐이 있다가 이제 댐을 부셨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대충은 알고 있죠. 대충은 여기는 물이 당연히 이렇게 쏟아지겠죠. 댐이 무너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만약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전향력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무너져서 쫙 해서 쉘로우 워터 웨이브의 형태로 다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이렇게 평평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평평. 그런데 만약 이제 전향력이 존재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니까 퍼져나가면 얘가 전향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동쪽으로 이동하는 성분이 있으면 얘가 결국은 전향돼서 남쪽으로 어떤 속도를 가지겠죠. 지금은 이제 화면이 2차원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남쪽으로 오는 속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남쪽으로 오는 속도가 충분히 커지면 이 남쪽으로 오는 속도에 코리올리스 포스가 작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코리올리스 포스가 작용하고 그 코리올리스 포스가 이쪽에 지금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가 이쪽에 작용하죠. 이쪽이 하이 프레셔고 이제 로우 프레셔니까 PGF하고 F하고 균형을 이뤄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어떤 평형, 지균 평형의 상태를 이루게 돼요. 이 상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오스트로픽 어저스트먼트를 찾아간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를 찾아가는 지오스트로픽 어저스트먼트를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 V 남북 방향의 속도를 보면 이제 음수 이런 식으로 화면을 뚫고 나오는 음의 속도가 어,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블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x축이 그냥 킬로미터 미터가 아니라 이제 람다 r의 어떤 배수죠. 람다 r은 사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LD라고 불렀던 얘기예요. 로스비 레디어스 오브 디포메이션. 그래서 결국 이 지오스트로픽 어저스트먼트라는 것이 이 로스비 레디어스 오브 디포메이션의 크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충 한 로스비 레디어스 오브 디포메이션의 한 3배 혹은 뭐 양쪽 다 때려주면 한 6배 정도 혹은 뭐 길게 잡아도 한 7, 8배 정도의 범위 안에서 요 이제 지균 조절이 지근 균형을 다시 맞추는 이 지근 조절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준 프로블럼이 이 로스비 길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블럼을 이제 간단히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식 자체를 세우고 개념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얼마나 잘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뒷부분에 솔루션을 구하는 파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홀튼 책에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고 이해했던 이 직윤 조절 과정을 실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수업의 포인트예요.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리니어라이즈드 PV 이퀘이션, 우리 저 문제는 쉘로 워터에서 디자인됐기 때문에 이 리니어라이즈드 PV 이퀘이션도 쉘로 워터 이퀘이션을 가지고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쉘로 워터 이퀘이션의 선형화를 진행했죠. 그래서 만약 평균 U가 U바, 뭐 V바 이런 식으로 있다면 기본적으로 U는 U바 플러스 U 프라임이고, 그렇죠? V는 V바 플러스 V 프라임 이런 식으로 놓고 얘가 주변이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쉽게 리니어라이즈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텀이 유독 비선형 텀인데 이 텀이 비선형 텀, 이 텀도 이 텀이 비선형 텀, 이 텀도 비선형 텀, 이 비선형 텀인데 이 비선형 텀들을 H도 마찬가지였죠. H는 뭐였죠? H는 H 플러스 H 프라임이지만 뭐 여기선 바텀 토포가 없어서 그냥 에타 프라임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에타 프라임. 만약에 바텀 토포가 있으면 토포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바텀 토포그래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선형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대략 우리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쉘로 워터 웨이브를 이걸 가지고 유도를 했었죠. 물론 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걸 0이라고 놓긴 했어요. 여러분들 쉘로 워터 웨이브를 유도할 때. 하지만 요걸 0이라고 놓지 않아도 충분히 쉘로 워터 웨이브를 여러분들 유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걸 원하시면 해보시고 이 시간에서는 그냥 이제 요걸 가지고 PV 이퀘이션을 만들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거를 상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평균율은 상수 속에서 이제 거기 퍼러베이션 이제 이런 찰랑찰랑한 찬물결들 혹은 직윤 조절을 찾아가는 그 작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변수는 U 프라임, V 프라임, 뭐 에타 프라임 뭐 이런 녀석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상수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고 얘를 뭐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들려면 뭐였죠? 기억나죠? 이걸 가지고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볼티시티 이퀘이션 있는 다이버전스 텀을 이걸 가지고 바꾸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얘를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들면 얘는 dy 이런 식이죠. 그렇죠? 얘는 그리고 dx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이거를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들면 볼티시티는 dv dx 마이너스 du dy니까 그렇죠? 볼티시티 프라임도 뭐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볼티시티 프라임 이렇게 일단은 뭐 프라임을 쓸게요. 여기도 프라임 붙어야겠네. 자, 여기도 에타 프라임이라고 붙어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뭐 이렇게 하면 일단 요건 됐고 t 그리고 u 이제 상수니까 뭐 사실은 미분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상수라고 우리는 일단 편하게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볼티시티 x 그렇죠? 그리고 볼티시티 y 뭐 사족이지만 이게 상수라고 아니고 뭐 x에 따라서 변한다 혹은 y에 따라서 변한다고 가정을 해도 문제는 풀 수 있긴 해요. 근데 방정식이 좀 더 복잡해지고 이제 변하는 빈플로우 속에서 어떤 이제 파동의 이동 같은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요 수업의 스콥을 넘어가니까 일단 상수로 다 놓을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텀은 다 해결이 됐고 이제 요 텀이 뭐가 되죠? f도 여기서 그냥 f 플레인 쓸게요. f 제로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자, 얘는 뭐가 되죠? f 이제 du dx 플러스 dv dy가 여기서 튀어나오죠. 그렇죠? 여기에서 dv dy가 나오고 du dx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뒤에 요거는
이제 0이 나오죠. 그렇죠? 결국은 볼티시티의 전미부는 스트레칭에 의해서 변한다라는 소위 말하는 뭐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마이너스 f 제로 놓기로 했으니까 du dx 플러스 dv dy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볼티시티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것도 뭐 사실은 이거를 평균류에 대한 이류만 가정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표시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만 봅시다. 그리고 얘도 똑같죠. 이류항인데 에타에 대한 얘기고 얘는 마이너스 h 그죠? du dx 플러스 dv dy죠.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텀들을 우리가 다루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 다이버전스 텀들을 우리가 편하게 다룰 수 까다로운데 이 편하게 다루기보다는 서로 빼가지고 없애버리면 되겠죠. 예를 들면 f 이쪽으로 넘기고 봅시다. f0 이쪽으로 넘기고 그렇죠? 여기는 h 상수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이 두 개 같으니까 빼버리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와 같죠. 그러니까 0이죠.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되겠죠. ddt는 뭐 공통적인 거니까 같이 들어간다고 치고 f 제로분의 1 볼티시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h분의 베타 프라임 이꼴 그렇죠? 지금 공통적으로 요거에서 요거 뺀 거죠. 그렇죠? h 그냥 상수니까 안으로 들어온 것 뿐이고 이꼴을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 0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렇죠? 요게 우리가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선형화된 쉘로 워터 이퀘이션에서 요게 선형화된 쉘로 워터 이퀘이션의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이에요. 물론 F0가 이쪽에 가면 더 좋기 때문에 F0를 그냥 상수니까 다 곱해주면 1로 가겠죠. F0.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자, 이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얻었고 근데 이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선형화를 먼저 진행하고 걔를 가지고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 정석이기는 한데 사실은 좀 편의를 위해서 책에는 아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에서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뭐 조금 뭐랄까 지름길 같은 것이긴 한데 뭐냐면 우리가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풀 쉘로 워터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뭐였죠? h분의 f 플러스 뭐였죠? 제타였죠. 그렇죠? 요거는 0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균류의 제타가 없다면 뭐 z 프라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f는 f0라고 봐도 돼요. 요 h도 요 h가 아니라 요 h죠. 실제 이제 물의 두께 그렇죠? 근데 이 물의 두께는 뭐냐면 h는 h 플러스 지금 에타 프라임이잖아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h 플러스 에타 프라임 이렇게 지금은 요거 유도를 이미 해드렸지만 책에서 유도하는 거를 이해하시라고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어, 이제 풀 넌리니어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그냥 바로 선형화시켜서 이제 요걸 얻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지금 비선형 텀이죠. 요것도 비선형. 요거랑 곱해져 있으나 나눠져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곱해져 있든 나눠져 있든 그렇게 엮여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선형화된 솔루션으로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선형화 시킬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h보다 에타가 훨씬 작다라는 요 가정하에 h를 양변에서 다 뽑아내봐요. 한번. 자, h를 밖으로 뽑아낸다고 치면 뭐 이런 식이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요게 이제 실제로 q인데 q를 보면 자, q를 보면 f 플러스 제타였고 h 플러스 베타 프라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h분의 1로 일단 이렇게 뽑아낼게요. 그러면 요 h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죠? h분의 베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f가 되고 제타가 돼요. 물론 이 문제에서 f는 제로지만 뭐 일단은 f는 f0지만 자, 요거 선형화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일단은 간단한 방정식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1 더하기 1보다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x 그리고 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요거 한번 더 미분하면 뭐 플러스 자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거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그리고 한번 더 미분하면 이제 한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되니까 1x 제곱에 마이너스 2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더 미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2 튀어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0 넣으면 1이니까 2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래서 2 팩토리얼 분의 2 뭐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테일러 시리즈의 뒷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1차적으로 이 정도만 근사해도 어느 정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근사는 굉장히 많이 해요. 역학에서 선형화할 때.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얘를 다시 쓸 수가 있죠. 왜냐면 이거 자체를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얘로 다시 쓴다고 치면 1 마이너스 h분의 베타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근사가 되죠. 1차적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같진 않죠. 같진 않고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했으니까 조금 살짝 달라지겠죠.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 그리고 얘를 이제 포로에 쳐보면 되겠죠. 얘는 이제 h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 쭉 풀어볼게요. f와 1이 있고 f가 나오고 사실은 뭐 이 문제상에서는 f0이긴 해요. f0 제로 그렇죠? 그리고 얘랑 에타가 있으니까 에타 프라임 에타가 아니라 제타 프라임 있고 그리고 이번엔 얘랑 얘가 있죠. 마이너스 h분의 f0 에타 프라임 에타 프라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랑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제타 프라임과 에타 프라임과 h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요게. 근데 요 텀은 요거는 민텀이니까 크고 요거는 민텀 다음으로 큰 녀석이죠. 그렇죠? 민텀보다 한 호도 낮은 텀. 이것도 민텀보다 한 호도 낮은 텀이에요. 근데 요거는 작은 텀들 두 개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호도 낮은 녀석인 거죠. 그래서 선형화할 때 이 텀을 많이 죽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텀을 준 걸 보면 Q가 완벽하진 않아도 대략 선형화를 진행하면 h분의 1 그리고 f0 플러스 제타 프라임 마이너스 h분의 f0 베타 프라임
이렇게 선형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상수니까 사실은 뭐 안 변하겠죠. 그렇죠? 안 변하는데 Q가 보존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Q가 보존되는 것이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의 매력인데 이게 안 변하니까 결국은 이건 상수니까 결국은 보존되는 건 이제 여기서 의미를 가지는 보존되는 건 이게 보존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녀석이 보존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dt 프라임 마이너스 h분의 f0 에타 프라임은 보존된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제 물질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책에서는 아마 이렇게 유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정석이라고 봐야 돼요. 오케이? 뭐 하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도.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선형화된 PV 이퀘이션을 이제 손에 얻었어요. 손에 얻었으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댐 브레이킹 프로블럼, 뭐 로스비 길 프로블럼이라고도 불러요. 이 프로블럼의 기본 셋업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만큼 이게 x축, 이게 뭐 z축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x축이고 이게 z축이에요. 그래서 물을 뭐 한 h 정도 높이 평균 이제 사실 여기 안 그렸지만 바닥이 여기 있는 거고 h 깊이로 물을 채워놓는데 사실 여기는 h보다 에타 제로만큼 더 채우고 여기는 에타 제로만큼 덜 채운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놓고 갑자기 여기 있는 댐을 없애면 이 물이 어떻게 되는가를 풀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의 높이가 단층 지어져 있을 때 얘에서 댐을 빼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해양이든 대기든 요 유체는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를 찾아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요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라는 것을 찾아가려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는 이거죠. 그렇죠?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하고 코리얼리스 포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y 방향의 방정식에서 아니 x 방향 방정식에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 그리고 코리얼리스 포스 이렇게 됐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찾아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걸 가지고 충분히 솔루션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PV는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왈칵 쏟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PV는 항상 보존된다라는 요 기본 이제 전제를 활용해요. 실제로 보존이 돼요. 물론 선형화된 상태에서는 100% 보존이 되고 이제 비선형 방정식에서는 비선형 효과 때문에 이 PV가 아주 조금 변하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PB조차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도 PB는 보존이 되는 좋은 퀀터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셋업상에서 PB가 어떤지 구해놓으면 이 PB의 분포는 이게 무너지고 나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PB를 유지하면서 이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을 문제로 푼 것이 이 로스비 길 프로블럼. 그리고 나서 솔루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이쁜 이렇게 무너진 형태의 솔루션을 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방정식만 일단 만들어 놓고 방정식 다 되고 좀 쉬었다가 저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거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 이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이의 분포. 댐 브레이킹 프로블럼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의 높이만 다르고
댐으로 막아놨으니까 유속은 제로겠죠. 그렇죠. 유속은 0이에요. 심지어 백그라운드 플로우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퍼러베이션 성분의 흐름도 없죠. 멈춰있는 물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이제 댐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자, 뭔가 물이 움직여야 볼티시티는 있는 거죠. 그래서 댐 브레이킹 프로블럼에서 볼티시티 얘는 0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요 에타뿐이죠. H는 물 자체의 이제 깊이고, 그리고 F0는 상수고 이 문제에서 에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에타 제로가 에타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잘못 썼네요. 이거 보시면 이거 사인이 바뀌었어요. 사인 요 제가 그거 한다고 좀 바꿨었네. 요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에타 제로, 에타 값이 에타 제로죠. q가 요 값을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 양수인 영역에서는 에타가 마이너스 에타 제로 값을 가죠. 마이너스 에타 제로 값을 가죠. q 제로는 이런 값을 갖게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얘가 0이긴 하지만 지오스트로픽 어저스트먼트를 하고 이루고 난 후에는 얘가 0이 아니니까 일단 Q만 그런 식으로 구해놓고 Q는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걸 구해놓고 우리는 이제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타를 만약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지오 포텐셜 혹은 스트림 펑션만의 함수로 조금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좀 편해지는데 요작업 한번 거쳐볼게요. 예를 들면 요 방정식 있죠. 요 방정식에 여기다 다시 옮겨 적을게요. 대신 u를 이렇게 적고 마이너스 f0를 여기로 넘길게요. g 그리고 델타 에타 dy 라고 쓸 수 있고 v는 f0 g 에타 dx라고 쓸 수 있죠. 이걸 다시 옮겨 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스트림 펑션이라는 개념을 하나 도입을 합시다. 스트림 펑션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뭐죠? 스트림 펑션은 u를 벡터 형태로 uv를 다 나타낼 수 있을 때 스트림 펑션을 p라고 할게요. p의 그레디언트에 k를 곱해주면 이 녀석이 바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이죠. 그래서 얘를 굳이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I, D 뭐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쓸게요. X 미분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J, Y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KI는 J죠. 그렇죠? 그래서 J, PX고 그렇죠? 그리고 K, J는 마이너스 I죠.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마이너스 I, Y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요게 뭐죠? IU 플러스 JV죠. 자, 스트림 펑션이라는 녀석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U는 마이너스 스트림 펑션을 Y로 미분한 것, 그리고 V는 스트림 펑션을 X로 미분한 것이 돼요. 물론 마이너스가 여기 하나 붙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요 이제 물의 높이, 사실 지오 포텐셜이랑 유사한 건데 요거랑 스트림 펑션이랑 같죠. 그렇죠? 요거랑 스트림 펑션이랑 같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림 펑션을 f0분의 g 에타라고 정의를 다시 하면 우리는 그냥 u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v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균형을 이루는 u랑 v죠. 그리고 뭐 엄밀히는 사실 지금 균형이니까 지금 풍이죠. 이렇게 지금 풍만.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문제 자체가 지금 균형을 이룬 상태를 다루는 거니까 지금 풍만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스트림 펑션이라는 개념을 하나 이렇게 도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u랑 v를 직윤균형을 이루고 있는 u랑 v를 스트림 펑션의 y 밉은 스트림 펑션의 x 밉으로 이렇게 편하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가 더 좋은 점이냐면 사실은 볼티시티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볼티시티 뭐죠? 직윤 볼티시티라고만 생각을 하면 볼티시티는 dv dx 마이너스 du dy죠. 그렇죠? 자, 요거 그대로 가져볼까요? ug 뭐 g라고 붙긴 직윤풍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뭐 침 펑션 그대로 가져와서 이따 갖다 봐봅시다. 얘를 y로 한 번 미분돼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침 펑션 y가 되고 이제 vg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v에다가 그러면 스팀 펑션을 x로 미분한 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스팀 펑션 x가 돼요. 그래서 볼티시티를 스트림 펑션의 뭐죠? 라플라시안이죠. 라플라시안으로 표시를 그냥 간단히 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스트림 펑션의 형태로 이걸 다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 뭐 라플라시안이지만 이렇게 쓸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xx 플러스 스트림 펑션 y 그게 요거고 요거 바꾸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왜냐면 스트림 펑션의 g랑 f분의 g가 이제 에타니까 에타는 뭐예요? 에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다시 넘겨보면 되겠죠? f 제로 g 스트림 펑션이 에타잖아요.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에타를 이걸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h 있고 f0 있죠. 이거 그대로 쓰고 그렇죠? 마이너스 지금 h분의 f0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에타만 바꾸면 되니까 에타를 이걸로 바꾼다고 칩시다. g f0 그러니까 제곱 되겠죠. 그리고 스트림 펑션 이렇게 되겠죠. 이건 q다. 스몰 q겠죠. 스몰 q다. q0다 사실은 요거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새롭게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뭐의 함수로? 스트림 펑션만의 함수로. 그래서 요게 상황에 따라 요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요 스트림 펑션 값을 찾으면 이제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자, 근데 그 전에 뭔가 하나를 봅시다. 요거 HG라고 써 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안 익숙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요거 다시 GH라고 써볼게요. 자, 이거 많이 보던 애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로스비 레디어스 오브 디포메이션을 G의 H, 스퀘어 루트의 GH는 이제 요 쉘러 워터 이퀘이션 천수파 방정식에서의 H만큼 물을 채워놓으면 이제 천수파가 진행하는 페이지 스피드였죠. 페이지 스피드 그리고 거기에 F분의 1을 곱해주면 그렇죠? F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향력에 의해서 직윤 조절이 일어나는 타임 스케일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얘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 영향을 그래서 얼마나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스케일이고 이걸 로스비 레디어스 오브 디포메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다면 LD의 제곱은 GH F 제곱이겠죠. 여기는 뭐예요? LD 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LD 제곱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엮이게 되죠. 자, 이게 우리의 방정식이에요. 풀어야 돼. 자, 이게 우리의 풀어야 될 방정식인데 사실 이것도 사실 손으로 풀다 보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로스비 길 프로블럼은 x 방향으로만 댐 브레이킹이에요. 그렇죠? y 방향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상으로 화면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방향이 y 방향이겠죠. 이쪽이 x고 이쪽이 z니까 y 방향 이쪽인데 y 방향으로는 균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댐이 폭이 겁나게 긴 거죠.
겁나 길고 x 방향으로만 이렇게 딱 꺾이는 거예요. y 방향은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y 방향으로는 다 똑같으니까 y의 변화율을 가진 이 성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분이 없으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더 쉬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요런 방정식 형태에서 더 쉬운 이제 요런 방정식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자, 요런 방정식 형태가 되고 이것도 그거 잘못됐네요. 아, 죄송해요. 요거 제대로 됐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왜냐면 요거가 0이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에타에 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에타 제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에타 제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이 플러스인 거고 그쵸?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에타 제로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까지 살아서 마이너스 에타 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 맞네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요거 요 조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식은 이거고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요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쓴 Q0인데 요거를 이제 굳이 편하게 표시를 하자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걸 항상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SGN 그러니까 사인만 가지는 거죠. SGN 함수는 뭐냐면 수학 함수에서 이 안에 양수가 들어있으면 1이 나와요. SGN 함수에 뭐든 간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인만 뽑아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 예를 들면 x가 양수인 경우에는 f0, 에타0, h f0, 에타0, h고 x 음수인 경우에는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f0, 에타0, h 요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니기 귀찮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학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뭐 코딩하는 친구들은 이거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풀 거예요. 요걸 풀 거고 솔루션을 미리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가 솔루션을 다시 구하도록 할게요.